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어저께 장이 많이 반등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올랐는데요. 중요한 건 50일선이랑 200일선이 아직까지도 무너졌어요.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걸 보여주죠. 지금 선물 시장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저께 올라갈 수 있었던 원인은 뭐였죠?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왔죠. 지금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5분 차트로 보면 쭉 올라갔죠. 예. 이 쭉 올라가는 원인은 물가도 있지만 일단 원유를 볼게요. 원유를 보면 원유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거 5분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원유가 왜 올라가겠어요? 구매자,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왔잖아요. 그만큼 수요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원유도 같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원유 가격도 어느 정도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금리로 돌아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원인은 물가가 뛰다 보니 물가와 지금 오일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일이 올라가면 인플레를 자극하죠. 물가랑 그다음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피보나치 되돌림 선을 그어놨죠.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 선은 저항과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긋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연말이나 연초에는 이 구간까지는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도 볼게요. 금 같은 경우는 왜 봐야 되냐면 지금 이게 실물화폐죠. 네, 실물화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019년대 이거를 좀 더 날짜를 길게 볼게요. 2019년에 미중 무역 갈등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금이 갑자기 튀었죠. 왜 그러냐면 2019년도부터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유동성 공급이 많아지죠. 유동성 공급이 많아지면 기존의 화폐들은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실물화폐의 금은 그에 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려가는 원인은 지금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고 하죠. 테이퍼링 자체가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긴축은 아니지만 긴축을 하려고 하죠. 예,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긴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이 재미를 못 보겠죠. 그래서 지금 금 투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물가가 급등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물화폐 금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겠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선물 시장이 안 좋잖아요. 저는 오늘도 만약에 1% 이상 하락을 한다면 분할로 매수를 할 생각 가지고 있고요. 일단 매번 보여드린 스마트머니, 덤머니를 보여드리자면 아직까지도 스마트머니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덤머니는 중립이고요. 지금은 중립으로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스프레드도 아직까지도 괜찮죠. 0.25%를 넘었습니다. 예, 스마트머니랑 덤머니 스프레드인데요. 이게 25%가 넘으면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때도 보시면 25%가 넘었을 때 강하게 반등이 일어났죠. 이거를 통계치를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서 나오고 있죠. 4월달처럼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통계치를 보여드리자면 다시 한번 이렇게 길게 보면 퍼센테이지가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로 매수를 할 때이지 않나 싶고요.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렇지만 지금 올라갈 소재보다 내려갈 소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죠. 거의 U자 반등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제도 심각하죠.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간단하게만 한번 써볼게요. 일단 GDP에서 민간 소비가 있죠. 민간 소비, 그리고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 그리고 마이너스 수입이죠.
그럼 이걸 한번 뜯어서 볼게요. 일단 투자, 중국의 투자는 막혔죠. 중국에서 가장 쉬운 투자는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막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중국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정부 지출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가계부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계부채는 말도 못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가계부채가 말도 못하기 때문에 부양책 규모를 줄이려고 하죠. 예. 바이든이 부양책 규모를 줄인다고 하니까 증시가 반짝하고 올랐지만 결국에 아직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선물시장은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수출은 망가졌죠. 할 수 없죠. 왜 그러냐? 가격 경쟁력이 안 맞죠. 일단 환율을 보여드리자면 위안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위안이 달러에 비해서 강위안이에요. 보이시죠? 미국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위안이 강위안이죠. 이러면 뭐가 안 좋죠? 가격 경쟁력이 안 좋기 때문에 수출에 안 좋죠. 근데 수입 물가는 어떻게 되죠? 낮아지니까 좋겠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자면 수출도 지금 안 좋아요. 정부 지출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 소비죠. 예. 이 민간 소비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시진핑은 공동 부유를 해야 된다고 하죠. 예,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이익을 가계소득으로 이전시켜서 내수 소비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는 의미에서 지금 환율도 계속 강위안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강위안이 되다 보면 수출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수출로 돈을 버는 거죠. 이 강위안이 되면 물가가 저물가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서 소비하는 거랑 부채를 늘려서 소비하는 거랑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여기는 부채가 늘어나는데 여기는 부채가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채가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있죠.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예, 아직까지도 미중 무역 갈등이 여전하죠. 예, 저번에 무역 정책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고관세를 계속 유지를 하겠대요.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약세를 만드는 거는 충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로 돈 버는 게 더 쉽잖아요. 수출로 돈 버는 게 더 쉬워서 환율 전쟁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위안화가 약세가 되죠. 그러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출의 메리트가 높아져요. 그러면 이머징 마켓을 타겟을 하겠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타겟을 하겠죠.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보통 원화도 약세가 됩니다. 예, 그러면 환율 변동폭이 크면서 우리 화폐 가치도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머징 마켓의 성장도 꺾이고 중국의 성장도 꺾이고 미국의 성장도 꺾여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되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어떤가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